영화 기생충을 보면서 예전에 봤던 두 개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2018년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입니다. 원제는 만부키라고 우리말로는 좀도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도둑 가족이란 뜻이겠죠. 영화 어느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은 영화 기생충과 달리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영화 어느 가족을 보면서 경제대국 일본에도 이런 빈곤층이 있었구나 알게 되었는데, 이 작품이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자 일본 내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대국 일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기에 일본 우익들은 일본에 이런 좀도둑을 하는 일본인은 없다면서 도둑질은 일본 내 거주하는 애국인이 한다는 망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레에다 감독은 어느 노부부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받아먹는 자녀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나서 만부키 가족 영화를 구상했다고 하니까 분명 어느 가족은 일본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확실합니다. 기생충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른 영화가 1991년 개봉한 델리카트슨입니다. 델리카트슨은 프랑스어로 맛있는 거입니다. 소세지나 햄같이 가공된 식품을 파는 곳이기도 하죠. 보통 델리카트슨을 줄여서 델리라고 부른답니다. 프랑스 짱비에르 쭌네, 마르코 카로 두 감독이 공동 연출한 델리카트슨은 컬트 영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럼 델리카트슨과 영화 기생충이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영화는 스토리 전개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어딘가 묘하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기생충은 박 사장의 고급 저택과 송강호 가족이 사는 지하방이 주 무대인 반면, 델리카트스는 몇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건물과 지하 세계입니다. 두 영화는 지상의 사람들과 지하 세계 사람들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두 계층이 한 곳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아들이 가해 알바를 하기 위해 박 사장 집으로 들어가서 박 사장 딸과 사귀게 되는데요. 영화 델리카트슨 역시 주인공 리종이 정육점 주인 딸 진리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물에 잠기는 장면, 모르스보호 같은 신호를 쓰는 장면, 귀신이 나오는 장면 등등 두 영화는 스토리 전개는 전혀 다르지만 엇비슷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후각이 스토리의 주요한 요소였다면 델리카트스는 청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델리카트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델리카트슨 사람들의 시간은 현재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세계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세계입니다. 가축도 없고 곡식도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옥수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화폐로 통용되는 세계입니다. 이들은 단백질을 보충받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하수구 밑으로 숨어들어서 지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 이렇게 계층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델리카트슨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안전하게 사람 고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이 수완이 무척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델리카트슨 세입자들에게 혹시라도 가온이 있었다면 이 말이 어울릴 겁니다. 말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고기를 남긴다. 외지인이 이 건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죽어서도 못 나갑니다. 이곳은 도살되어 햄과 소세지가 되고 뼈와 살까지도 다 발리는 무서운 곳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주인에게도 어여쁜 딸 줄리가 있습니다. 한편 주인공 리종은 숙식 제공을 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서 델리카트슨에 찾아옵니다. 델리카트슨 주인은 리종의 허약한 체고에 실망하지만 고기 한 점이 귀한 판이라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델리카트슨 세입자들은 리종을 보고서 입맛을 다십니다. 한편 지상의 소식을 전달하는 우체부는 델리카트슨 주인 딸 진리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인물입니다. 진리는 아버지 살인 행위에 실망하고
둘은 현재 말도 안 섞는 관계인데요. 그런 딸을 위해 아버지는 비싼 비스켓을 어렵게 구해서 선물합니다. 우체부에게서 가자 냄새를 맡은 아이들은 가자를 뺏으려 들고 우체부는 권총을 꺼내 들고 아이들을 가볍게 제압합니다. 건물 맨 2층에 거주하는 줄리는 류종의 착한 심성을 단번에 알아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줄리방에 초대받은 류종은 줄리와 가자와 홍차를 마시면서 함께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편 세입자 중에는 환청에 시달리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요. 자살하라는 환청을 듣고서 신의 계시라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줄리는 류종을 살리려고 아버지를 만나 부탁하지만 오히려 구타를 당하고 맙니다. 주인이 류종을 죽이지 않자 세입자 중 한 명은 일주일간 고기를 맛보지 않았다고 빨리 죽여서 고기를 맛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주인은 세입자에게 고기 맛을 보고 싶으면 너희 나이 많은 장모를 먼저 보내는 게 어떻냐고 은밀하게 제안을 합니다. 장모를 보낼 결심을 한 세입자는 드디어 모종의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세입자 장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단을 내려가다가 주인이 휘두르는 칼에 기절을 하고 맙니다. 줄리는 류종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식량인 옥수수로 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옥수수가 은행 금고만큼 가득 있다고요. 푸주간에서 모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고기를 사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고기를 배급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엄마를 먹는 이 세상이 안타깝습니다. 집에 도착한 줄리는 푸주간에서 고기를 배급하는 것을 보고 류종이 아버지에게 당했다고 생각하여 류종 방에 뛰어들어갑니다. 머리에 칼을 맞고 접시에 올라와 있는 류종의 머리를 보고서 경악하는 줄리. 알고 봤더니 류종이 새로운 마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편 배달부는 류종이 TV에도 출연했던 한때 유명한 서커스 배우라는 것을 델리카테슨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생각했던 주인은 잘못하면 딸 줄리를 류종에게 뺏길 수 있다는 생각에 모종의 음모를 꾸밉니다. 델리카테슨 창고에서 옥수수를 훔친 지하세계 사람들은 줄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류종 방에 있는 사람을 구해서 지하세계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구한 사람은 류종이 아니라 주인의 욕정이 대상이었던 정부입니다. 델리카테슨 주인이 류종을 잡으려고 디데이를 잡은 날에 류종과 줄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TV에서 과거 자신이 출연한 서커스 재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오던 TV가 갑자기 지직거리면서 안 나오자 류종은 안테나를 고치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가는 류종을 쥐죽은 듯이 훔쳐오는 세입자들, 포크를 만지며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정육점 칼을 갈고 있는 델리카테슨 주인은 류종이 옥상에 나타나자 백정칼을 휘두르며 류종을 난도질하려 합니다. 줄리는 지하 인간들에게 류종을 구해달라고 긴급 무전을 타전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밀치고 류종을 구해서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건물 세입자들은 일제히 합세해서 욕실 문을 부수며 류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류종은 욕실에 물을 모두 틀어놓고서 점점 수위가 오르는 물 위에서 줄리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눕니다. 물이 가득 찬 수조에서 키스씬은 훗날 리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 세이브 오브 워터에서 오마주됩니다. 물로 가득 찬 욕조가 부서지면서 폭포수 같은 물이 델리카테슨 세입자를 쓸어버립니다. 류종과 줄리는 지하 인간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한편 환청에 시달리던 여자는 알고 보니 죽음의 계시는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옆집 세입자가 여자가 자살하면 고기를 먹기 위한 음모임이 밝혀집니다. 화장실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신의 목소리를 변조해서 여자에게 계속해서 환청이 들리게 했던 겁니다.
인육을 먹는 푸죽한 건물 사람들이 사라진 곳에는 음악이 흐르면서 리존과 줄리의 음악 연주가 시작됩니다. 암울한 현실에서 어쩌면 이런 세상을 청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거겠죠. 델리카테슨 작품이요, 장 피에르 지네 감독과 마르코 카로 감독의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가 1995년 칸느 영화제 개막작이 되어 선보입니다. 그의 칸느 영화제에서는 이 프랑스 작가들의 감독 작품이 황금 종려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황금 종려상을 받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유려한 영상미의 메시지는 좋으나 판타지 컬트 영화라서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화 기생충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델리카테슨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영화가 어떤 점이 비슷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